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각보다 낙폭이 심한 건 아닌데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더 안 좋게 느껴집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업종이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805선까지 다시 낙폭을 벌리면서 오늘의 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1.7%까지 낙폭을 계속 낮추면서 장 초반 형성한 저점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 예상대로 깨면서 출발을 했고 2,463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 800선 지지할지 장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급 살펴보시죠. 오늘 일단 환율이 1,290원을 돌파한 점이 눈에 띕니다. 연고점을 경신했는데 환율 상황 역시 계속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은 장 초반에 매수와 매도를 오가던 외국인이 현재 1,700억 원대 매도로 방향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삼성 SDI가 양매도 1위고요. 삼성전자에는 어제와 달리 저점 매수가 들어옵니다. 6만 1,000원대까지 떨어지자 외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양투자 주체의 매수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양매수로 출발을 한 뒤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73억 원대 소폭의 매도세 나타냅니다. 기관은 421억 원의 사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은 1위가 LNF, 2위가 휴림 로봇이고요. 3위와 4위는 다날과 비덴트입니다. 즉 비트코인 관련주에 이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약세를 보이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징 섹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약세장 속의 스펙 관련주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날뛰고 있는데요. 신규 상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모든 종목들 변동성이 크니까 투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상장 IPO라는 주제로 묶여 있지만 재료는 각각 다른 상태로 날뛰고 있는데요. 먼저 에드바이오텍 곡물 가격 상승 이슈로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다가 현재 6%대까지 상승폭을 낮췄습니다. 5,96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구먼은 오늘도 강합니다. 빅사이즈 여성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죠. 중국 봉쇄 이슈도 있습니다만 이 상장 이후에 품절주로 연일 상한가를 쳤습니다. 오늘도 10%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6만 7천 원대의 상승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구먼과 마찬가지로 상승 직후에 계속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던 청담글로벌은 오늘 13% 마이너스로 급락 장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위 1%의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 조언을 받아보시죠. 전문가가 분석해온 탄탄한 필승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고요. 이어서는 종목 상담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의 전문가는 오진승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과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늘 시황 상황도 살짝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0시 구간에서 SI 리소스가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통틀어서 유일한 상한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코스피가 현재 상승 종목이 한 45개 정도, 코스닥도 100개가 안 됩니다. 99개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빨간불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고요. 또 종목별, 개별 장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투자자들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검색어 탑10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공시를 통해서 총 7,300억 원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신설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지금 셀업체는 최초로 4680 배터리를 양산할 것으로 공시하면서 이게 이제 테슬라에 공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는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기관들 특히나 2차 전지 관련 쪽들 또 장비 쪽도 함께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나인테크까지 묶어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밑에 있는 삼성제약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제약이 지금 장 초반에 1화에 지금 전문 의약품 18개 품목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370억 규모라고 하면은 지금 최근 매출액 대비 67%에 해당한다고 하니까요. 관련 종목들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셀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어제 정부에서 드론 규제 완화 스탠스를 취하면서 관련 종목들 장 초반에 주목이 됐습니다. 지금 드론 배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고 야간 배송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검색어 탑10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수민 캐스터였습니다. 포털에서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중에서 한 종목을 짚어서 볼 텐데요. 일단 검색 상위 종목 보니까 GS건설이 오늘 많이 빠지면서 52주 저가 기록을 했고요. 삼성제약 같이 개별 이슈로 가는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신규 상장 IPO주도 있는데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요즘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나마 식품주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미래생명자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오늘도 투자자들의 댓글 반응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핫한 종목 토론방입니다. 미래, 오늘 10,000원 가는 날 시초갭 15% 하셨는데 10,000원에는 아마 도달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밑꼬리를 길게 달았던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어떤 분은 조금 더 이따 팔 걸 아오라고 억울한 분통한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또 마지막 분은 튀어. 개미들아, 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테마 끝났어 하셨는데 저도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전문가님. 요즘 같은 장에서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지 옛날만큼 안 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일단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급등을 할 때에 비하면 조금은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가지고 계시다면 좀 답답하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테마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위 1% 투자병법 방송이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초기에 그 당시에도 사실 시장이 오늘 어제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상승장입니다. 이런 좋은 장은 아니었죠. 하락장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해드리면서 이런 하락장에는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한 이 반사 수혜주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팜스토리라는 종목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 좋은 흐름이 나오기도 했죠.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시장이 빠지는 그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 좋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하락에 대한 반사 수혜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제, 이번 주 시장이 빠지는 이유 사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뉴스 보시면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CPI 지표가 40년의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을 했다라는 거.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불거졌고요. 그렇게 되면서 또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에 미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시장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정말
길게 지속이 되고 있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인플레이션 이슈가 지겹기는 하지만 오래가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해소될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시장이 빠지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 자체가 바로 소멸이 되고 빠르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또 댓글에서 이게 재료 소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시장이 또 반등을 하거나 한다면 오늘 올라갔던 이런 식품주들이 빠질 수는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료 식품뿐만 아니라 사료 식품 가격이 올라가면 또 동물 고기 가격 올라가고요. 또 연쇄적으로 뭐 밀가루 가격 올라가고 이런 인플레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핫 종목 시간을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들이 여러분들께 단기 매매는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같은 장에서는 단기 매매도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너무 섣부르게 매수나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좀 관망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면서 인플레 테마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이었습니다. 비료 사료 관련주 뭐 옛날만큼 왜 빵빵 안 터지냐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어제 오늘 시장이 합해서 거의 5% 넘게 빠졌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오늘 미래생명자원이 9% 오르고 있으니까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 전문가님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관망 포지션 유지하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잠시 후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진승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촬영하고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익명으로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매수한 가격과 비중 그리고 종목의 이름은 잊어버리지 말고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QR코드로 입장하는 방법이 어렵다, 귀찮다고 느껴지신다면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샵 누르고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전문가의 이름 오진승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역시나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지 수익률 리뷰부터 함께 해보시죠. 오진승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연우가 47% 수익을 냈고요. 사이버원은 수익률 경신했습니다. 27% 넘게 오르면서 최고가 16,700원을 기록했습니다. 미래나노텍도 수익률 경신했습니다. 최고가 9,070원 기준으로 23%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종목이 있으니까 참 신기합니다.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어떤 종목 오늘은 볼까요? 네,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 보려고 하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수익이 났다가 요 며칠은 시장이 빠지면서 눌리고 있는데 제가 리뷰를 한 번도 못 도와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이 에코플라스틱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제가 5월 말 5월 31일자에 우리 방송에서 이 플라스틱 관련주들 주목해보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말씀드리고 나서 며칠 정도 행보를 하더니 6월 8일이었네요. 6월 8일에 갭상승을 하면서 10% 이상 수익이 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사실 시장이 워낙 불안하고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을 때 일부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구간을 활용을 해서 또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잘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매도를 했다면 지금 잔량을 남겨두신 분들 좀 고민되실 듯한데요. 일단 전략상은 제가 이전에 상승을 했던 종목 전략 매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종목 개별 종목들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종목들로는 잘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이후에 또 기회를 잡아봐도 충분히 또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테마가 끝나진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찍었던 고점이죠. 6월 8일에 만들어뒀던 이 3,665원대의 고가를 추후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도 있고요.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 폐플라스틱 관련해서
이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너무 길게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챙기면서 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 전량 매도하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2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 촬영해서 링크 타고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인데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는 매수가와 매수한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까지 이렇게 3가지 꼭 남겨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 보내실 때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는데요. 이때 매수가나 비중이 아니고요. 전문가 이름 오진승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진승 대표와 함께하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는 전문가의 필승 종목 만나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필승 종목 일단 힌트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도 일단 사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자주 보진 않거든요. TV를 많이 보진 않는데. 네, 이거 이 종목 보시는군요. 아니요, 종목 힌트를 찾다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아. 어제 또 한 10분짜리 짧은 영상을 요약본을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혹시 또 앵커님께서는 보시나요? 저도 안 봤는데 네. 이 드라마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럼 시청률도 오늘, 네, 드라마 관련주인 건가요? 드라마 관련주 이 콘텐츠? 내용을 조금 더 네. 살펴볼게요. 제가 왜 굳이 이 드라마 제목이 왜 오수재인가라는 드라마인데 내용이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이 오수재라는 역할의 서현진 배우죠. 이분께서 맞아요. TKL 로펌의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로 등장을 하는 그런 드라마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조금 초점을 맞추시고 드라마를 보신 분들께서 아마 이 힌트를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내용 보면서 드라마 관련주, 콘텐츠 관련주는 아니었다는 네.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진 보시면 스판덱스와 폴리에스터, 이 화학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합성섬유라든지 또 합성섬유 관련된 화학 제품을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폴리에스터, 스판덱스 원단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쓰임새도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죠. 의류라든지 또 식품 용기라든지 계속해서 이 활용성 넓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친환경 사업 쪽으로도 꾸준히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페트병을 활용을 해서 이 옷을 만들고요. 저도 실제로 이 가방을 그 폐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을 해서 만든 가방 이런 것들 활용을 해서 만든 가방을 써봤는데 굉장히 또 가볍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친환경적인 제품들 만드는데 선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작년에는 블랙야크, 우리가 잘 아는 옷 브랜드죠. 블랙야크와 협업을 해서 또 이 친환경 페트병 재활용 의류를 만드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리사이클링 페트병을 활용을 해서 아모레퍼시픽과 손을 잡기도 했는데요. 화장품 용기를 이 재활용 페트병을 활용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계속해서 이런 친환경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리고 페트병 재활용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폐원료를 수거를 하고요. 더불어서 제품 생산 또 수요처까지도 친환경 섬유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구축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에코플라스틱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렇게 폐플라스틱, 플라스틱 재활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책적으로도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글로벌적으로도 계속해서 지구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등등등 이렇게 환경 관련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만큼 친환경 관련한 산업은 우리가 또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평가 면모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보유 중인 이 지분 회사들 가치를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SM 상선, SM 하이플러스, 대한해운 이렇게 보유 지분들 보시면 또 이 기업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분들을 쭉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들을 다 더해보면 합계가 9,127억 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이 가치만 생각을 하더라도 9천억대인데 지금 이 기업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5천억대에 머물러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 기업들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SM상선, 대한해운, HMM, 해운주들의 실적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기업 역시도 지분 가치가 제가 계속 종목명을 말을 하려고 하네요. 이 기업의 지분 가치 역시도 급등을 하는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열사의 지분 가치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의 실적도 긍정적입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상장 이래도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 역시도 이 성장을 할 전망이다라는 거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 통해서 차트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전형적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차트 흐름이죠. 사실 어제, 오늘, 이번 주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차트만 보고 접근을 하시거나 이제 너무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종목을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또 힘든 그런 장이기도 한데요. 일단 큰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이어가다가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대량 거래량과 함께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자에는 살짝 눌렸습니다. 또 좋은 매수 타점을 어제 주기도 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장중에 또 올라오는 흐름까지도 보인 만큼 이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 돌파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기업 또 유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기업이 궁금해요. 종목에 대한 매수가 비중, 매수가나 손절가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처음 제시된 힌트는 드라마의 내용에 집중해서 힌트를 추측해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드라마 재밌게 보신 분들 있다면 맞추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송 말미에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갈 텐데요. 지금부터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촬영하시면 링크가 뜰 텐데 그걸 클릭한 후에 무료 입장하시면 되고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3가지 반드시 적어주시고 사연도 있으시다면 함께 첨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입장법이 어렵다 생각하시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셔도 됩니다. 이곳으로 문자 보내실 때는 오진승이라고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판단을 위한 참고용으로 제공될 뿐입니다. 최종적인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상위 1% 전문가의 투자 병법 알아보러 함께 가보시죠. 1:1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QR코드 현재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시고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익명으로 참여하시고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반드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오진승이라고 전문가 이름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출연한 오진승이라고 이름을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뿌니님이고요. B2N 종목입니다. 매수가 2,330원이고 비중은 7%라고 하시네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상담 부탁드려요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B2N이 오늘 많이 빠집니다. 6% 넘게 빠지면서 지금 2,270원이고요. 매수가를 보니까 이분 혹시 오늘 들어가셨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클라우드 관련주인데 일단 왜 이 종목을 선택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런 날은 들어가지 말라고 또 앞에서 네.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제일 궁금한 게 앵커님과 같은 궁금증입니다. 왜 들어가
들어가셨을까? 이 부분이 일단 궁금한데 비트엔도 가격대를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들어가신 지가 오래되지 않으셨거나 뭐 최근 며칠간 혹은 오늘일 것 같은데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장이 추세 전환된 시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수를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정말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비트엔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 당장에 급격하게 들어올 만한 이슈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뭔가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흐름은 아직까지 체크가 되질 않고 있어가지고 그 매수를 하셨던 관점, 그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요. 비트엔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가지 체크를 해보니까 어제자에 이 추가 상장 이슈가 떴더라고요. 사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지금 추가 주식 수가 52만 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마느냐 요거를 떠나서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흐름으로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더불어서 시가총액도 700억 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안 그래도 앵커님께서 6% 많이 빠지고 있네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목들 보시면 사실 오늘은 6% 정도 빠지는 종목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 비트엔이 뭔가 개별적인 악재가 있거나 흐름이 굉장히 나쁘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지금이 매수 타점으로 잡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추가 상장 이슈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상장일이 6월 16일자인데 이제 이때까지 만약에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한 차례 흔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이 지금 크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의 저점을 이탈한다면 좀 비중을 축소해 주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점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매도도 저는 좀 자제를 하고 관망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만큼 좀 반등 구간을 이용을 해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양호한데요. 아무래도 오늘 6% 하락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장에 급하게 손절을 치기보다는 저점 라인대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반등을 한다면 위쪽으로 그래도 이제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앞전에 횡보를 했었던 2,500원, 2,400원 후반에서 2,500원대까지는 올라올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활용해서 매도하는 이 타점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비트엔을 비롯해서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급락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을 잡기에는 아직까지 시장이 하락을 하다가 멈춘 상황이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떨어지는 칼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의 저점 2,245원 깨는지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분도 채팅방 통해서 만나보시죠. 주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DY 종목 자동차 부품주죠. 9,530원의 매수가 비중 10%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락할 때 조금 더 담아도 될지요 하셨고 목표가도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DY 오늘도 현재가 살펴봅니다. 8,860원이고요. 이분 비중도 크지 않아서 그런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DY도 오늘 시장 대비해서 약세긴 합니다. 약세긴 한데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지는 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목표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DY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 이전에 이미 추세를 한 차례 돌려주고 나서 현재 120선, 제 차트에서 초록색 점선, 화면에서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네, 초록색 점선 라인대를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정말 거의 뭐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어제 오늘 하락을 했던 모습인데 그 와중에서는 추세 양호하게 잘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고 계신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종목도 추가 매수도 조금은 신중하게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9,530원이 매수가십니다. 매수가가 아주 부담스러운 또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반등 구간을 활용해서 충분히 매도를 또 전략을 취해볼 수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 종목이 조금 빠졌다고 시장이 조금 빠졌다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관망을 하시면서 좀 방향성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 중이다라고 하시더라도 지금 이 종목 월봉상
보시면 그래도 저점 바닥권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려주는 큰 흐름상 좋은 종목에 속해 있습니다. 120선 돌파하고 나서 이 부근에서 지금 쉬어가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예 더 빠졌을 때 8,000원 라인대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비중을 한 차례 더 실어보셔도 괜찮겠고 그 전에는 있는 물량으로도 충분히 또 수익권까지도 갈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8,000원대 깨지 않고 반등을 한다면 10,000원대 라인까지는 충분히 지금 이전의 흐름도 보시면 10,000원 부근에 왔다가 윗골이 달고 왔다가 빠지고 이런 흐름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10,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10,000원 물량 소화를 한다면 이제 전고점까지 볼 수 있겠죠. 2차적으로는 12,000원 라인대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고려를 해서 추가 매수는 좀 신중하게 하자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DY 종목이었습니다. 현대차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다 보니까 지난주 후반이었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급등이 나왔던 상황이고 오늘도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구간은 8,000원대 말씀하셨고요. 1차 목표가 10,000원, 2차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진승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실행하셔서 촬영하고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채팅방 들어오셔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적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왜 샀는지, 비중은 얼마까지 확대하면 좋은지, 또 다른 공부한 내용이라든지 사연 함께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문자 번호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매수가나 종목의 이름이 아니라 전문가의 이름, 오진승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채팅방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참가자는 어떤 분일까요? 이은정님인데요. 유진기업 5,357원의 매수가 말씀하셨고 20% 비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유진기업도 역시 어김없이 하락 중입니다. 오늘 3.7% 어제부터 음봉으로 뚝뚝 떨어지는데 오늘 가격이 4,155원입니다. 자, 이분은 5,357원. 꽤 높이서 사셨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유진기업 매수가를 보니까 또 추가 매수도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기업을 볼 때 아무리 좋은 기업도, 아무리 이 기업이 유망해요, 성장성이 있어요, 저평가가 돼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빠지게 되면 사실 개별 종목들이 힘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아쉬운 게 이전에 만들어뒀던 저점대 이 박스권 하단 라인을 오늘 시가에서 이탈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이 하락 흐름이 기업에 굉장히 악재가 떴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은 또 유진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일시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들은 시장 영향에 의한 일시적인 흐름이겠죠. 일시적으로 추세를 이탈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시장 영향을 받아서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 기업을 살펴보시면 유진기업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3,000억대인데 자본이 지금 8,900억대, 거의 9,000억대에 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에 비해서, 자본에 비해서 저평가가 돼 있는 기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를 드리듯이 아무리 기업이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주가의 상승이기 때문에 좀 그 구간까지는 재평가를 받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자에서도 이 전저점을 깼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종목이 빠진다고 해서 아무런 기준 없이 무작정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TV를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상담 신청을 해주신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종목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너무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요. 우리가 아무리 개별 종목이 빠지더라도 이게 기업에 특별한 악재가 있다
있던 게 아니라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던 종목들은 충분히 2차 매수를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장 하락을 역이용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 때는 굉장히 확실한 자리에서 확실하게 내 평단을 낮춰서 확실하게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추가 매수를 강력하게 할 만한 구간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기업은 이제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시장 때문에 빠졌고 이제 다시 한번 이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면 이전에 만들어뒀던 이 박스권 하단 위쪽으로 올라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라온다면 그래도 다행히 매수가가 5,350원대인데 그렇다면 이 위쪽으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니까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시장이 빠지고 있을 때 급하게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하면서 또 이 종목은 박스권 상단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기업까지 만나봤습니다. 시멘트 레미콘 쪽 화물연대 파업 이슈 때문에 계속 분위기는 좋지 않았던 부분인데 관망적으로 좀 무게를 더 두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이었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 함께 열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이화공영 종목 8,500원의 매수가 비중은 10%입니다. 사연도 적어주셨네요. 저번 주에 반등했을 때라도 소폭 반등 때 손절을 했어야 했나요? 등락폭이 너무 심하네요.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화공연도 건설, 개발 쪽이죠. 지난주에 반등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금요일부터 3일 동안 거의 한 18%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변동폭이 심한 것도 조금 고민거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네,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죠. 이화공영도 마찬가지로 이화공영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변동폭이 큰데 특히나 많이 빠지는 종목들을 보시면 과거에 올랐던 종목들, 시장이 빠지기 전에 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더 크게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화공영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전에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크지는 않았네요. 6월 9일, 6월 8일 이때 보시면 10%, 8% 요 정도씩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변동성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특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 원대인데 최대 주주의 이 지분율이 45%에 달합니다. 거의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처럼 오늘도 보시면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어제도 마찬가지죠. 뭔가 특별하게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적은 거래량으로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어제 오늘 같은 이런 급락, 하락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거나 기업의 악재가 있거나 한 게 아니라 정말 시장 영향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찬가지로 좀 관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재건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도 하죠. 우크라 재건은 우리가 이제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라 제가 지속적으로 또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또 우리 방송에서 충분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화공영도 일단 좀 아쉬운 거는 이전에 지켜줘야 할 저점 120선 121선이죠. 초록색 점선 라인대를 어제 시장 하락과 함께 이탈한 점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종목의 개별적인 악재라기보다는 시장 영향이다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일단은 좀 관망을 하는 게 좋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재의 구간을 좀 지켜주는 게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월봉상 흐름을 보시더라도 과거에 저항도 됐다가 어느 정도 빠졌다가 이제 지지도 됐다가 지속이 되는 그런 라인대가 이 5,900원, 현재 가격대 6,000원 이 정도 라인대이기 때문에 등락을 보이다가 시장 안정화와 함께 현재 구간은 지켜주는 게 좋겠고요. 반등을 한다면 지금 매수가가 8,500원이시네요. 8,500원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이제 앞서서 질문을 주실 때도 올라올 때 손절을 했어야 하는 건가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올라오면 매도를 해야지라는 그런 대기 물량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하염없이 기다린다 이런 전략보다는 7,000원대 초중반에서 한 7,300원에서 7,500원 라인대에서 물량 일부는 반물량 정도는 덜어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한번 반등을 한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60선을 돌파할 때만 이제 수익권이나 본전까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 올라온다면 7,000원대 초중반에서는 좀 매도 전략, 반매도 전략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화공영이었습니다. 7,300원에서 7,500원대 구간에서는 손실을 좀 감안하더라도 비중은 축소하자라는 말씀이고요. 남은 잔량으로 본전까지는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다음 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채팅방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뿌니님입니다. 앞에 아마 첫 번째 상담을 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B2N 종목 상담 올렸는데 아까 매수가를 잘못 올리셨다고 합니다. 매입가 4,190원으로 정정을 하셨고 보유 수량 200주라고 하시네요. 한 번 더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이분 좀 빠르게 다시 가격 정도만 봐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는 2,330원대라고 하셔서 손실폭이 그렇게 안 큰 것 같았는데 4,000원 넘어서 사셨다고 하네요. 네, 어쩐지 굉장히 의아했어요. 매수를 하실 타점이 아닌데 왜 여기서 매수를 하셨을까 궁금했는데 4,100원이시면 이제 위쪽에서 역배열로 전환이 되기 전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은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기다리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B2N 같은 경우도 쌍바닥 자리를 과거에 지켜줬어야 하는데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추가 하락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였다면 이렇게 역배열 초기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행스럽게도 비중이 7%십니다.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지지라인이었던 3,000원대 계속해서 이 3,000원 이탈하지 않고 쌍바닥 만들어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구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3,000원 라인대가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B2N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조금 손절을 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을 피하고 오히려 현금화하는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 반등 구간에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는 시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시장 안정화와 함께 반등을 한다면 이전의 지지라인이었던 즉 이제는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는 3,000원 조금 여유롭게 볼게요. 한 2,900원대부터 3,000원 라인대가 1차적인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900원 라인대에서 좀 어느 정도는 손절 물량을 치시면서 반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매도 이후에 남은 잔량으로만 혹시라도 이 저항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한다면 그래도 이제 이전에 좀 횡보를 했었던 4,000원 라인대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신에 돌파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하기 전에 2,900원에서 3,000원 사이에서 1차 반매도 그리고 2차적으로 돌파한다면 목표가 4,000원까지 상향을 해보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좀 이제 반등을 했을 때 3,000원 라인대에서 1차적인 손절을 목표로 가지고 가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2N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을 좀 다시 세워드렸습니다. 이쁜이님은 지금 아까 전에 한번 신청을 하셔서 그런데 수량 말고 비중으로 퍼센티지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아파윷님입니다. 푸른 기술 1,650원 100%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분 닉네임처럼 마음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연도 보내주셨는데 현대위아랑 협업 로봇의 수주 공시도 나와서 샀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푸른 기술 현재가 한번 볼게요. 코스닥 종목이고요. 4%가량 빠지면서 오늘 9,28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푸른 기술, 보통으로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 주라고 해서 갔었는데 이분은 또 수주 공시로 사셨다고 하네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수주 공시 분명 좋은 내용이죠. 제가 기억하기로 5월 달쯤 나왔던 이슈기는 한데 현대위아와 협동로봇과 자율주행 이 로봇을 협력을 한다. 굉장히 좋은 이슈였어요. 하지만 제가 이것도 종목 상담 중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 공시가 나오고요. 이미 기사가 나와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슈는 더 이상 호재로 작용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강하다라고 한다면 상한가 간 다음에 그 다음날도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한번 이슈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뒷받침이 되지 않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잔잔하게 이후에는 쉬어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슈가 떴을 때 공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슈가 뜨기 전에 선취매를 해뒀다가 이슈가 떴을 때는 매도 타점으로 잡아가자라는 말씀을 제가 이 종목 상담을 하면서도 종종 드렸던 것 같고 푸른 기술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푸른 기술 신사업 기대감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고 이제 그런 모멘텀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협업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도 올라갈 거고 기업이 유망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마찬가지로 푸른 기술도 흐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흐름은 양호했죠. 이제 협업 같은 이런 모멘텀, 좋은 모멘텀도 있었던 기업이고요. 장기 이평선들 돌파하면서 241선은 저항이기는 하지만 이 저항대에 있는 매물들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오늘 하락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은 일시적으로 추세를 깨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푸른 기술도 마찬가지로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12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일단은 시장 반등과 함께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아실 것 같지만 비중이 100%라는 거는 어떤 종목이든 그게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혹은 이런 개별주가 됐든 비중 100%는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많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른 기술도 한 번 더 이제 자리를 잡는다면 비중은 좀 강력하게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1650원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라인이죠. 241선이라는 이 장기 이평선 저항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000원 부근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약간 손실 구간이기는 하지만 비중을 고려를 했을 때 10,000원 부근에서 일단 비중은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2차적으로 240선 부근, 그러니까 본전 부근에서도 비중 좀 줄여주시고 비중 조절을 하신 뒤에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종목의 흐름이 나쁜 건 아니지만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시고 남은 잔량으로만 이제 241선을 돌파하는지 돌파한다면 목표가 13,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 13,000원 목표가는 적은 비중 줄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푸른 기술이었고요. 아까 공시에 사셨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뉴스에 판다라는 주식 명언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선순위는 비중 조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이시니까요. 10,000원 선에서는 반드시 축소하자는 전략으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진승 전문가와 종목 상담 코너와 함께 해봤고요. 오늘 종목 상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진승 대표와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이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분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힌트를 드렸던 필승 종목 공개할 시간입니다. 지금 보니까 강민주 님이요. 유튜브에서 오진승 전문가님 설명 너무 좋아요라고 남겨주셨고 또 다른 분들은 TK 케미칼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네요. 네. 오늘 힌트 어려웠는데 또 이 어려운 힌트를 잘 맞춰주시네요. 여러분들께서 이 힘든 시장에서 얼마나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지 알 것 같아요. 자, TK 로펌이었죠.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좀 아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라마 명대사 제가 짧은 10분짜리 영상을 봤지만 이 서현진 배우께서 내가 TK이고 TK가 나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힌트로 이 TK 케미칼 종목 소개를 해드렸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 제가 뭐 강력하게 매수합시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릴게요. 개별 종목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시장 전반을 살피고 분할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또 오늘 자리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장 초반에 시초로 단타 매매를 하신 분들도 계시기는 했네요. TK 케미칼 큰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목표가는 6,000원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요즘 시장에서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올 때 우리가 충분히 분할 매도를 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1차적으로는 이전 박스권 상단 동시에 241선 저항이 될 수 있는 6,000원 1차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또 만들어둔 이 박스권 상단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만들어둔 요 바닥 구간입니다. 바닥 구간 이탈하지 않는지 4,950원 라인대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하면서 TK 케미칼 오늘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필승 종목 TK 케미칼이었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이 오늘도 있으시죠?
네, 오늘 시장 또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힘든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또 재밌게 수다도 떨어보고 같이 힘내서 버텨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필승 종목은 TK케미칼이었고요. 목표가 6,000원이었고 손절가는 4,95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도달하면 또 한 번 AS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방송 끝나고 있을 무료 온라인 방송도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랄게요. 오진승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